네, 안녕하세요. 온율학원에서 덕소고 2학년 수학 심화반 내신 대비 담당하고 있는 허윤정입니다.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덕소에서 이제 도심초 예봉중 와보고를 졸업을 했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덕소고 졸업을 또 했고요. 저는 당시에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을 했었는데 국어랑 수학을 다 맞고 그다음에 영어랑 화원 생투에서 한 문제씩 틀려서 당시에 이제 서울대랑 아주대, 의대, 카이스트 이렇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고 다닐 당시에 사실은 다른 과목들을 오히려 잘했었고 수학이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근데 수학 성적을 많이 올려서 이제 그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024년부터 와보고 학생들 지도를 했고 2025년에는 와보고와 덕소고 학생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덕소고 학생들을 제가 현재 데리고 있는 인원은 10명을 데리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3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3명 학생들이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다 계속해서 좋은 성적 1등급 이상 1등급뿐만 아니라 막 전교 1등, 2등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2학기에는 전교 1등, 2등, 3등이 저희 반에 다 있을 만큼 사실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설명회에서는 덕소고 2학년 수학 내신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전략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커리큘럼이랑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원의 시간표를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1학년 시험을 좀 돌이켜 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등급 컷이 확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는 사실은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아이들이 외부 분항을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좀 낯선 시험이었어서 그런지 좀 점수대가 달랐는데 1학기 기말에는 외부 분항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아이들도 많이 쉬워졌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만큼 등급 컷이나 평균도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사실 그러나라고 적어 놓은 것은 이 외부 분항이 그렇게까지 1등급 변별에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소고 수학의 특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워낙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성실하게 교과서랑 부교재를 좀 제대로 풀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18번 문제라고 14번인데 제가 이거를 잘못 써놨네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는 했으나 이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된 문제이기도 했었고 예전에도 덕소고에 한번 출제가 된 적 있는 문제라서 사실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켰더니 또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낸 문제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학년도 사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리 아이들 대수랑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수능 과목이고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다 대비를 해야 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똑같이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충실하게 변형까지 대비를 해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만 수능 대비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덕소고 내신으로는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을 목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 등급도 생각을 해야 하고 나중에 언젠가 혹시 또 정시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능 대비는 좀 따로 고난도 문제들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내신에만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과서랑 부교재에 충실해서 내신 대비를 하되 혹시 모르는 게 또 원래는 작년까지 절대평가다가 올해부터 상대평가로 기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별별 문항에도 또 최상위권을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공부를 해두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저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우선은 1, 2월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체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부교재 변형 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3월까지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고난도 문항까지 대비하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반이 아무래도 심화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덕소고 내신을 넘어서서 사실은 모의고사나 수능 수준의 문제들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개념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걸 바탕으로 막상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 모의고사 4점짜리 수준의 문제를 딱 풀려고 하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제가 그런 문제들에 적용을 하는지를 좀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사실은 이 과정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복습을 해보고 제가 요 커리큘럼에서 요 교재를 준비한 사실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학생들이 저처럼 나처럼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읽고 거기서 조건을 뽑아내고 해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식을 세우거나 그래프를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끔 제 시선을 좀 아이들이 그대로 이식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를 준비를 한 거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는 본격적인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서는 우리 부교재 변형 연습을 당연히 해야겠죠. 또 독서고가 워낙에 부교재가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다 보니까 부교재 열심히 공부를 시킬 거고요. 또 어떻게 변형돼서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 변형 및 약간의 포인트 변형까지 같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해서 실제 시험처럼 이제 시간을 재고 푸는 것도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이게 당연히 필요한 게 또 독서고가 시험이 쉬운 거랑 별개로 시간 내에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게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같이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사실 수학을 잘 가르치고 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시킬 건지 관리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 수업의 관리 시스템은 복습, 점검, 오답, 피드백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복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손필기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수업에서 뭐 놓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뭐 이해한 것 같은데 좀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다시 영상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별로 밴드를 운영을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아이들한테 나눠줬던 시험이라든지 또는 자료들에 대해서 PDF로도 다운받아서 요즘 이제 패드로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요거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뭐 복스 테스트, 개념 서술 테스트, 뭐 실전 모의고사도 보고 아마 기출 문제들도 이제 풀 거고 다양한 시험들을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복스 테스트랑 개념 서술 테스트가 뭐냐면 복스 테스트는 이제 숙제에서 제가 변형 문제로 출제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성취도를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념 소설 테스트는 저희가 처음에는 복수 테스트만 봤었어요. 근데 어떤 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냐면 이게 아이들이 사실 한 독서고 내신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냥 문제만 어느 정도 잘 풀어낼 줄 알고 좀 자주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넘어서서 좀 더 수학을 잘하고 모의고사나 수능 수준의 수학에도 대비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심화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심화 문제는 사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그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내가 직접 그 발상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개념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게 그냥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개념을 스스로 좀 설명할 수 있게 해보자 하고 만든 시험인데 아이들이 복수 테스트보다 개념 세술 테스트를 훨씬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시험을 보고 있고 이 2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시험 다시 와서 보고 공부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봤으면 오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매주 학생들 개별로 오답 노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답 클리닉이라는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해서 나와서 틀린 문제들 다시 풀면서 뭐 조교쌤들이나 저한테 다시 질문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학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모르는 거는 질문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카톡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시험을 보면 시험에 대한 성적표 당연히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숙제 검사 한 다음에도 숙제는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4단원, 5단원 숙제를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 2단원에서 미비했던 숙제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누적 숙제 현황표 공유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뭐 방학 끝날 때 한번
또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한 번, 기말고사 기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해서 좀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레포트로 정리를 해서 항상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날 때마다 뭐 또는 뭐 학생들이 원할 때 사실은 공부하면서 고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직접 1대1 면담 신청해서 1대1 면담도 할 수 있게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의 퀄리티예요.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지금 2024년부터 해서 2년간 와보고 그리고 덕소고에 최상위권 아이들을 제가 정말 많이 지도를 했는데 전교 1등, 2등 하는 이 아이들도 다 선생님 자료가 최고다. 어디 가서 다른 학원이랑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퀄리티가 이제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계속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좋은 자료, 아이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어쨌든 제가 이 동네에서 계속 나고 자라서 공부를 한 만큼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한 수학 선생님을 넘어서서 어떤 좀 선배나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겪었던 과정을 좀 비슷하게 겪었던 제가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극복이 되더라. 또는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서 좀 공부하려는 다시 그런 태도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들이 좀 더 공감하고 아, 선생님이 그랬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나 멘토의 역할을 제가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약속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학원에서 덕소고 2학년 시간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수 수업 같은 경우는 화요일 저녁이랑 일요일 아침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반은 심화반이고요. 이제 이주연 선생님께서 개념반 수업을 똑같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들어가고 클리닉 시간에 조교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 주연쌤 반 같은 경우에는 주연쌤이 수업이랑 클리닉을 다 들어가서 아이들 클리닉까지 전부 다 직접 지도하고 계시니까 또 개념을 더 꼼꼼하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답 클리닉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선택해서 2시간 이상 나와서 아이들이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오답 고치면서 다시 공부하는 시간 또는 뭐 재시험이 있을 때 재시험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과 학생들은 기하도 준비를 해야 하죠. 그래서 기하 수업도 제가 이제 3월부터는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하 수업은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 기하를 둘 다 듣는 친구들은 일요일 아침에 저랑 대수를 하고 뭐 잠깐 쉬거나 또는 뭐 클리닉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밥 먹고 와서 또 기하. 그러니까 일요일이 수학 데이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좋습니다. 아이들 너무 예쁘고요. 일요일에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2025년에 제가 덕소고 1학년 학생들 맡아서 지금 이제 데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2025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덕소고 1학년 3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꾸준히 계속 전교 몇 등 안에 들면서 1등급 성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좀 그래도 좀 소문이 났는지 인원이 조금씩 불어서 마지막에 8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2명 더 들어와서 현재 10명인데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늘어나지 않더라도 사실 지금 데리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또 유지시키는 게 제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2026년에도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번호랑 또 링크 2개를 가져다 놨는데 번호로는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블로그랑 인스타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는 특히나 그 정보성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와보거나 덕소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제가 실제로 학창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뭐 그런 경험담들에다가 정보성 글들 같이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방학 동안 독서고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수업 분위기도 좋았고 아이들이 좀 1학년 때랑 달라지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 2학년 때 진짜로 전원 1등급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저도 최선을 다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도 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러면 2026년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